예, 찰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베이의 추가 정보를 좀 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영상을 이미 다 찍었는데, 근데 구독자님께서 몇 가지 더 좀 추가 질문을 주셔갖고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좌를 할 거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지난번에 여기 이제 이베이 홈페이지에서 여기 있는 텍스트를 다 가지고 오는 것을 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금액, 비용을 가지고 오는 거, 비용을 가지고 오는 걸 짜볼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 이미지를 엑셀에 또 갖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한 페이지에 대해서만 값을 가지고 왔는데, 제일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게 실제로는 여러 페이지가 있거든요. 1부터 뭐 몇십 페이지가 있겠죠. 그 페이지들을 반복으로 다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 페이지를 가지고 오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강좌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비용부터 먼저 가지고 볼게요. 이 비용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비용의 위치 정보를 조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혹은 크롬에서 F12 키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나타나고요.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 요소 선택, 요걸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일단은 이 비용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 크롤링을 할 때 이제 이 HTML 구문을 해석을 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디가 있으면은 가장 좋은데, 여기는 지금 아이디가 없어요. 없죠.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오면 좋은데, 여기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요 클래스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근데 혹시나 이 클래스도 없다면은,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는 태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값을 가져가야 됩니다. 태그는 여기 앞에 있는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태그죠. 요 li나 이런 것들. 그래서 id 혹은 클래스 혹은 태그, 이거 세 개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럼 여기 위치는 찾았는데 이 클래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그 타이틀, 여기 이제 이름을 갖고 올 때 여기 for each 구문이라는 걸 써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흔히 쉽게 생각할 때는 for each 구문을 하나 여기 밑에 복사를 해서 여기 이제 이 get elements by class name 여기 안에다가 요 s 아이템 요거를 복사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되냐,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따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얘가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값을 조금 맞춰주는 좀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보통 프로그램을 크롤링을 할 때 흔히 이제 보면은 이만큼이 보통 하나의 묶음으로 그 HTML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 이미지랑 텍스트랑 그 다음에 비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똑같은 구조로 여기 밑에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의 반복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 전체를 확인을 하고 이 구조 전체에서 값을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구조 전체를 가지고 오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구조가 이만큼을 딱 찍어 보시면은 여기 이걸 이제 닫아 볼게요. 그러면 요게 li의 s 아이템이란 게 요거고, 그 밑에 있는 얘가 요 두 번째 거고, 그 밑에 있는 얘가 이 세 번째 거고, 이렇게 이게 최초에 있는 큰 구조구나,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펼쳐 보시면은 여기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기존에 조금 전에 찾았던 요 글자가 요거고요, 그죠? 다시 요소 선택을 통해서 이 글자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 글자는 여기에 있죠. S 아이템 타이틀, 그죠?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글자가 있고 여기에 비용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글자가 있고 여기에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전에 글자를 찾았던 일리먼트가 여기가 일리먼트죠. 일리먼트의 위치가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요 칸이 여기가 일리먼트인데, 일리먼트의 한 칸 위에, 그러면 아버지죠. 부모. 여기에 또 한 칸 위에 부모. 그러면 요만큼의 부모의 하위를 받고 있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이 되겠죠. 그러면은
부모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 부모의 하위에 있는 게 요만큼이니까 그 안에 있는 이 S 클래스를 찾으면은 되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존에 찾았던 엘리먼트가 여기인데, 여기에서 한 단계 위에 있는 부모, 거기서 또 한 단계 위에 있는 부모, 여기 하위에 있는 여러 자식 중에 이 S 아이템 프라이스가 있으니까, 여기 얘의 부모의 부모를 가서 여기에서 이 클래스를 찾으면은 바로 이 클래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찾지 않고 이 전체 문서에서 찾으면은 이 S 아이템 프라이스가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요만큼의 범위 내에서는 이 S 아이템 프라이스는 단 하나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or each 구문을 안 하고 얘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은 바로 값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제가 프로그램을 짜볼게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제가 C열에다가 이제 값을 넣을 건데, C열에 값을 넣을 건데, 자, 일리먼트의 부모, 페어런트 일리먼트의 페어런트 일리먼트, 두 번 페어런트 일리먼트를 했고, 여기서 이제 값을 찾는데 뭘로 찾냐? get elements by class name으로 값을 찾아서, 이 클래스 네임이 뭡니까? 여기 아까 요거 S 프라이스죠. S 프라이스로 요거를 칸 따옴표를 쳐줘야겠죠. 칸 따옴표 쳐서 S 프라이스를 찾고, 이게 원래 그 클래스 네임은 값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배열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러 개의 배열 중에서 얘는 값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영역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배열상에서 첫 번째는 바로 0이다.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2.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적혀 있는 숫자에 마이너스 1을 하면은 해당 값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0번. 0번에 있는 배열상에, 그러니까 제일 하나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 안에 있는 이 S 클래스를 찾아서 여기 안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inner text 이렇게 하면은 여기 요 글자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돌려볼게요. 좀 줄이고, 자, 돌려보겠습니다. 요 값을 일단 지워버리고 한번 돌려볼게요. 이 브레이크 포인트 안 걸고 그냥 바로 전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창을 열고, 자, 이렇게 값을 가지고 왔죠.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이게 원래 달러인데 이게 원화로 이렇게 바뀌었죠. 요거는 엑셀에서 값을 가지고 올 때 종종 요런 그 단위 변경에 조금 이게 한국 로컬로 돼 있다 보니까 요런 변환이 엑셀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때는 요 넘버 포맷 로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달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달러인데 이렇게 여기 세 자리마다 컴마를 칠하고 싶으니까 샵 컴마 샵샵 0 이렇게 하고 닫으면 되는데, 근데 달러는 보통 여기 뒤에 센트까지 표시를 하니까 .00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요거 값을 넣고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지우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달러로 이제 정확히 값이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1번 비용 가지고 오는 거, 요거는 일단 오케이, 완료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 익스플로러 창을 띄우고 개발자 도구를 띄운 다음에 F12 눌러서 요소 선택을 누르고 여기 이미지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미지를 클릭해 보면은, 자, 이미지 상에서 일단 지금 이 이미지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이 중에서 여기 소스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소스가 뭐 핫소스 이런 게 아니고, 이 뭔 개소리야! 여기는 이 위치를 말합니다. 네, 이 소스의 위치가 여기 적혀 있거든요. 요만큼에서 JPG 적혀 있죠. 요거를 저희가 가지고 오면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이제 제대로 그림이 표시되는지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익스플로러 창에 새 탭을 열고 여기 주소창에다가 이 붙여놓고 엔터키를 한번 쳐봐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빈 창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가지고 올 수 있는 값이구나. 우리가 이제 땡겨올 수 있는 값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위치만 이제 찾아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찾았던 일리먼트가 요거잖아요. 요거에서 얘의 위치가 어디로 지금 좀 차이가 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이걸 누르고
요 선택을 누르고 얘 위치를 찾아봅시다. 자, 여기가 S 타이틀이고 S 타이틀의 위치가 여기가 이제 그림 위치죠. 그러면은 S 타이틀이 여기 있고, 그죠? 여기 이 소스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S 타이틀에서 부모의, 그 다음에 또 부모의, 그 다음에 한 번 더 부모로 가야겠네요. 좀 위로 올려볼게요. 부모의 쭉 올라가면은 여기가 되고 여기가 부모죠. 그러면은 지금 부모 한 번, 두 번, 부모 두 번에 부모 세 번, 부모 세 번을 와서 부모 세 번에서 요만큼이 이제 하위가 영역이 쭉 포함되는 영역인데 이 영역 중에서 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얘 S 아이템 언더바 이미지 마이너스 이미지의 클래스를 찾아서 얘도 이 영역 중에서는 하나밖에 없을 거거든요. 얘를 찾아서 얘의 소스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소스. 그죠? 예, 그렇게 한번 짜볼게요. 자, 그러면 S 아이템 이미지 요거 한번 복사를 해놓고, 자,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값을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1, 2에 페어런트 일리먼트에 페어런트 일리먼트에 페어런트 일리먼트 3개 가져갔고, 여기에 get element by class name 하고 요거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요번에 제가 클래스 네임 말고 태그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왜냐면은 계속 이제 예제가 클래스로 가져가는 거니까 여기 이미지 태그 있잖아요. 이미지 태그. 그래서 요번에는 뭐 이렇게 클래스로 가져가도 되는데 클래스 말고 요거를 by 태그 네임으로 할게요. 태그 네임에 여기 하위에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는 요만큼의 페이지 중에서 이미지는 얘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지 태그는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요거를 이미지 태그로 가지고 올게요. 이미지 태그. 이미지 태그를 가지고 오고 여기에서 뭘 갖고 올 거냐? 소스를 갖고 올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소스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태그도 보면은 getElement잖아요. getElement. 여기 클래스도 getElement잖아요. 그죠? id만 getElement거든요. s가 없이 id만. 태그 네임하고 클래스 네임은 츠인 이유가 복수기 때문에 그래. 복수. 그래서 이 복수의 배열 중에서 몇 번째다? 첫 번째다. 첫 번째는 배열의 뭐다? 0이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 소스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요걸 만약에 안 써주시면 에러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0번째 소스를 가져가라. 요거를 일단 디버그 창에다가 프린트를 해볼게요. 디버그 프린트를 하면 여기 직접 실행창 여기다가 얘 값을 써주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창이 열리고 직접 실행창에 이제 값이 주르륵 써지겠죠. 쭉 써졌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얘를 한번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으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의 일단 주소값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 옆에다가 이제 붙여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지를. 여기는 가격을 하고 여기는 이미지를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붙여 넣는 구문을 지금부터 써줄 건데 일단 상단에 변수 선언하는 부분에 픽처, 약자로 P라고 할게요. as 오브젝트. 빈 오브젝트를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고, 자, 여기 이제 이미지의 위치를, 여기 이제 이 글자가 너무 기니까, 이미지 위치를 담을, 이미지 소스, as string 라고 해서 소스 위치를 담을 변수 하나를 넣고, 아까 디버그 했던 거를 소스 위치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소스 위치가 담겨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set 픽처에다가 액티브 시트, 이 본래 지금 현재 떠 있는 액티브 시트에 pictures라고 하고 좀 insert에 string 이미지 소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어 볼게요. 자, 일단 여기 값을 다 지우고 하나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서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시작을 하면은 창이 뜨고, 자, 여기 이제 가격 제목하고 가격은 넣었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 소스를 갖고 오면은 이게 이미지 소스 들어갔죠. 들어간 거에 현재 시트에 픽처를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하면은 자, 구동을 하면 삽입이 됐죠. 이렇게 삽입이 됐죠. 이미지가 삽입이 됐잖아요. 자, 이렇게 삽입을 시킨 다음에 p.top, 그러니까 탑이라는 거는 여기 위치가 탑이고요. 여기가 레프트거든요. 자, 여기가 레프트거든요. 탑이고 레프트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탑의 위치를 뭘로 바꿔주냐면은 range의 d의 nrow
탑으로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P의 레프트는 여기 똑같이 D열의 레프트에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그 픽처의 하이트는 요 D열의 하이트랑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위로 당겨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P의 탑을 맞췄죠. 지금 탑은 얘랑 요 뒤에 열이 같기 때문에 레프트만 딱 맞추면은 레프트가 지금 맞아졌죠. 위하고 레프트가 맞아졌죠. 그리고 하이트를 맞추니까 여기 높이에 맞춰서 하이트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이제 돌리게 되면은 요 제목하고 가격 가지고 왔죠. 그리고 픽처를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탑을 맞추고 레프트를 맞추고 하이트를 맞추고 이미지 2개 들어갔죠. 다시 들어가면은 또 이미지 갖고 오고 탑 위치를 맞추고 레프트 맞추고. 그럼 예를 들면 요거를 제가 이렇게 좀 크게 해놨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P의 탑을 맞추고 레프트 맞추고 하이트 맞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미리 이제 한 셀들의 크기를 미리 조정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제 가지고 와서 붙여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우리 약속한 거에서 이미지 가지고 오는 것까지 오케이가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반복적으로 페이지를 가지고 오는 것만 짜면은 여러분들 이제 문의 주신 것들 다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반복문을 짜기 위해서 이제 i라고 하는 반복문을 돌리기 위한 기본적인 i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선언을 하고 지금 이때까지 짰던 모든 소스 있잖아요. 여기 아래에 있는 모든 소스를 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탭 키를 눌러서 한쪽으로 지금 조금 들여 써줍니다. 들여 써주고 여기를 for i는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써주고 여기 제일 밑에 여기 밑에를 next i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문서를 지금 이 for문이 감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은 여기 검색어 하는 김에 검색어도 자동으로 바뀌게 해주면 좋겠네요. 스트링 search as string 이렇게 써주고 검색어를 search는 AMAT였죠. 이렇게 쓰게 하고 자, 이 지금 길게 돼 있는 이 문서 중에서 이 AMAT를 얘로 이제 치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하실 때 여기 원래 우리가 값이 들어가 있던 요 부분을 딱 여기서 큰 따옴표 2개를 딱 이렇게 치시고요. 그리고 여기 넣었던 사이를 홍해를 가르듯이 스페이스를 여러 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end하고 end를 2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 end하고 end 사이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선언했던 변수 string search를 이렇게 딱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AMAT가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페이지 넘버도 여기 1이라고만 고정이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지정했던 요 i라고 하는 변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요 1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큰 따옴표 2개를 넣으시고 큰 따옴표 사이에 스페이스바 좀 넣고 여기에 and 2개를 넣고 and 사이에 다시 i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 포문이 돌아가면서 1이 됐다가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그러니까 1페이지 됐다가 2페이지 됐다가 3페이지 됐다가 이런 식으로 구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아마 돌아갈 텐데 우리가 아까 여기 이제 구성했던 것 중에 여기가 이제 7페이지가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제가 요거를 100페이지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100페이지로 바꾸면은 이렇게 값이 없죠. 값이 없으니까 이제 갖고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부터 100까지 돌아가다가 이 사이에 뭐 한 20이나 30 뭐 그 정도 사이쯤에 페이지가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걸 빠져나오는 구문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빠져나오는 구문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be found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할 건데 이거는 불린이라고 하는 이 불린은 true 혹은 false 두 가지의 값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자, 이 for문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요때 be found는 무조건 false. 그러니까 찾은 게 없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찾은 게 없다라고 지정을 해주고 여기 이 for each 구문 있잖아요.
이 for each 구문 안에 한 번이라도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반복적으로 이 값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값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be found를 true로 만들어줍니다. 찾았다, 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최초에 선정한 be found가 false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와서 이 for each 구문 안에 한 번이라도 여기 안에 들어왔다면은 값이 한 번이라도 써졌다는 말이고, 그러면 true가 됐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 이 구문을 완료할 때까지, 여기 next i가 끝나기 바로 전, 여기 완료되기 전까지 만약에 be found가 false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한 번이라도 이 for each 구문 안에 여기 들어왔다면 값을 찾아서 여기다가 써줬다는 건데, 이렇게 써줬다는 건데, 한 번도 못 썼다는 말은 값이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값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for문을 빠져나감. 이때는 exit for 이렇게 써주면은, 원래는 이 for 구문이 1부터 100이 완료될 때까지 쭉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페이지 상에서 검색 결과가 없었을 때는 바로 이 for문을 빠져나가는 구문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번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한번 돌려볼게요. 자, 삭제를 했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엑셀에서 이렇게 제가 값을 삭제하고 나서 이미지가 이렇게 깔끔하게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막 이렇게 겹쳐져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하나 클릭하고 삭제하고 하나 클릭하고 삭제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홈에 보면은 찾기 및 선택에 개체 선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면은 개체 선택 모드가 되면서 여러 개의 개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한꺼번에 지워주시고, 요게 이제 계속 개체 선택 모드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모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홈에 삭제 및 선택에서 요 개체 선택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은 셀 선택 모드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거도 하나 넣어주겠다. 페이지 넘버를 A열에다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한 칸을 더 넣어야겠네요. 그래서 A열에다가는 여기는 I를 넣어주면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페이지 번호대로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구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면은 이 창이 이렇게 계속 뜨면은 이게 이제 떴다 꺼졌다 이게 보기가 좀 싫잖아요. 그래서 다시 중지 한번 해볼게요. 중지할 때 여기 클릭을 하거나 이게 계속 돌아갈 때 이게 잘 클릭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여기 클릭하고 ESC 키를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누르면은 이렇게 멈춥니다. 멈추면은 종료 혹은 디버그를 누르면은 강제로 종료를 시킬 수 있어요. 자, 이때 요 익스플로러 비저블을 true가 아니라 false로 하면은 방금 익스플로러 창이 떠져 있던 거를 안 보이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속도도 조금 빨라집니다. 자, 동일하게 요거를 이렇게 삭제를 해서 지워줄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합쳐져 있죠. 요거 어떻게 지운다고 했죠? 여기에 개체 선택해서 한꺼번에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번에 속도가 조금 빨라지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에 있는 값들과 이미지들을 쭉쭉쭉 지금 갖고 오는 게 보이시죠? 이 이미지만 안 갖고 오면은 아마 속도는 좀 더 빨라질 텐데, 지금 이미지들을 다 갖고 오는 바람에 속도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구독자 문의사항 이베이 크롤링에 대해서 한번 쭉 제작을 해봤고요. 이 한 번 본다고 크롤링이 뭐 쉽게 내 것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재생 목록 중에 크롤링 그 강좌 목록을 보시면은 제가 여러 사이트들의 예제를 계속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게 한 20개 정도 될 텐데 그거를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보고, 그게 거의 동일한 원리로 거의 같은 프로세스로 제가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한 20-30번 계속 보면은 나중에는 안 보고도 요게 이제 눈에 딱 보이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 시기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 훈련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오늘 강좌가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은 제 강좌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 강좌 계속 시청해주고 계신 구독자분께서는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에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스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